50 이후 착한 사람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50이 넘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평생을 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관계가 깨지지 않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니 남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피곤한 마음과 텅 빈 에너지.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였지? 라는 질문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친절과 관대함은 인간의 존중을 얻지 못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살아보니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착함에 덫에 걸린 인생.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꿈은 접고, 자기 시간은 내어주고, 자기 감정은 숨기고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평생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살았는데 정작 나한테 좋은 사람은 없었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계속 맞춰주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압니다. 계속 도와주면 요구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계속 참으면 무시가 따라옵니다. 호의는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베푼 정이 상대방에게 권리가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관은 냉정합니다. 어쩌면 너무 냉정해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이득이 사라지면 관계도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쉽게 배신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압니다. 사람은 정말 변합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오늘은 뒤에서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 이익 앞에서는 차갑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하고 현명한 사람은 무시한다.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부분은 같은 상처를 반복할 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용서는 하되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함입니다. 가족이라고 다를까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는 혈연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됩니다. 가족에게 맞춰주기만 하면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희생만 하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가족 관계에서조차 경계가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가족도 결국 타인보다 조금 가까운 인간일 뿐입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시댁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자기 건강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시간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이 아프고 나니까 누가 챙겨줬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건강했잖아요 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챙겨줄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서 더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말을 줄이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50이 넘으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침묵의 힘입니다. 예전에는 설명하려고 했었습니다. 오해받으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순간 내 품격만 내려간다는 걸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돼지와 진흙탕에서 싸우는 일이다. 처음에는 이 비유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면 압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물러납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가장 품격 있는 선택입니다. 말을 아끼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 입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설명 없이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을 실패로 여깁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인생의 쇠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고, 혼자 견디고, 혼자 죽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온입니다. 고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다 끊겨봐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결국 남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평생을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 좋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들의 기준에 맡긴 사람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좋아 보려고 애쓰고 그러다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원래 고통과 부담을 포함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건 비관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완벽한 행복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작은 평온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게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조금 잘못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50 이후의 새로운 원칙.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원칙으로 삽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적당히 유지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친절은 선택적으로 베풉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만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기 일을 묵묵히 잘합니다. 그러면 굳이 착하지 않아도 존중받게 됩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 한마디 하는데도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웃으며 들어주던 때보다 선을 긋기 시작한 이후에 더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50 이후의 인생은 사람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줄일수록 인생은 깊어집니다. 착함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편해집니다. 고독을 받아들일수록 삶은 단단해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50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단단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그리고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착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해도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